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JIH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JIH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평소 유튜브를 통해 고민, 썰 영상 자주 보다가 저도 친구 관계 관련으로 고민이 생겨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붕어 형님이나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제가 이 친구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손절하는 게 맞을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민감하게 부는 건가 싶다가도 이건 얘가 지나친 건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친구와는 대학 동기를 알고 지낸 지 13년째입니다. 문제를 느끼게 된 건 작년 봄쯤부터 4개월가량 친구와 같이 자취를 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4년 전 제가 모은 돈과 집안에서 보태주어 2016년에 지어진 28평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친구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4년가량 하다가 포기하고 보안업체 쪽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친구 직장과 제 집이 가까워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제가 먼저 제안했고 보증금 없이 월 18만원 월세, 가스비, 관리비 절반 금액을 받기로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서 불만을 가졌던 부분은 저는 비흡연자고 친구는 전담을 피는데 전담은 니코틴만 있고 다른 유해 성분은 없다는 명분으로 거실과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 토요일에 퇴근하고 직장 지인들과 술 한잔 하다가 제 집에서 한 잔 더 하고 재우고 내일 가면 안 되겠느냐는 말이 나와서 친구한테 물었었는데 걔가 자기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안 된다길래 결국 지인들은 본인들 집에 보내게 되었던 것, 부모님 제사를 제 집에서 지내야 돼서 집 청소를 청소 대행 업체에 맡겼는데 돈 보태주기 싫었는지 자기 방은 빼고 청소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만 쓰게 해준 거실 화장실과 같이 쓰는 거실은 안 뺐으니 저는 내신 3만원 정도 낼 것을 생각했는데 걔의 방 청소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끝냈던 일. 같이 살기 전부터 미리 약속해 두기로는 부모님 제사 때는 다른 가족들이 오니 내가 비용 부담할 테니 밖에서 자라고 이야기하였고 걔도 동의했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가족들은 친구와 같이 사는 것은 비밀로 해야 마찰도 없을 것이고 걱정도 안 할 것 같아서 가족한테는 말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사 전날이 되어서는 자기가 비용도 지불하고 네 집인데 왜 네 맘대로 못하냐 누나들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사는 거 허락받고 계속 반대하면 네 생각대로 하라며 제사 때는 자리 비웠다가 끝내고 집 와서 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계정적으로 감정이 상하여 결국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였더니 당연히 반대하고 코치코치 캐묻고 해서 한 달 내로 나가기로 하고 걔는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과연 나이 30 넘게 먹고 너무 가족들한테 잡혀 살고 내 생각 없이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친구가 이상한 건지 갈피를 못 잡겠네요. 냉철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부터 얘기할까요? JIH님 바로 답부터 얘기할까요? 답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확실하게 얘기해드릴까요? 네. 그 친구가 이상한 겁니다. 가족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그 친구가 심하게 이상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그 친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솔직히 되도록이면 안 주고받고. 네. 왜냐하면 대학 동기는 졸업하는 순간 사실상 남입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살면 무조건 싸웁니다. 네. 친구랑 같이 살면 사이가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님한테도 잘못한 거예요. 님도 잘못했어. 왜냐하면 아무나 이렇게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아무나 데리고 오면 안 돼. JIH님. 이거 님도 잘못한 거예요. 친구라고 데리고 온 거. 뭐 친구라고 하더라도 각자 다른 길 가는 거지 않습니까? 친구라고 하더라도 뭐 졸업하고 나서 전혀 연도 없었고 뭐 같이 일적으로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없잖아요. 각자 다른 길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연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민감하게 구는 건가 싶다가도 얘기했는데 민감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빡치는 만합니다. 오히려 사연자분이 너무 많이 참았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그 전담 가지고 문제 생겼을 때 그냥 처음부터 나가라고 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해도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님이 너무 많이 참아준 것 같아. 네. 원래 그 비매너입니다. 저는 아까 그 전담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 사람은 싹수가 노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배려해준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건 딱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기보다는 좀 편하고 만만한 상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냈어야 됩니다. 그때 이번 달까지만 살고 방 따로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야 됩니다. 초반에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이걸 참고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 친구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말이 좋아 친구지. 솔직히 친구가 아니, 대학교 졸업하는 게 무슨 친구입니까 여러분? 아니 대학교 졸업해봤자 뭐 같은 대학 다닐 때라 친구지.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하고 만나는 사람 있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안 그래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면 안 돼. 웬만하면 따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왜 친구끼리 같이 살면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 아무리 이렇게 룰을 정해놔도 한쪽이 무조건 허물고 들어와요. 한쪽이 있잖아. 이게 친구끼리 같이 살면 5대5가 딱 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 대부분 친구끼리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5대5가 아니라 8대2, 10대0도 있습니다. 예. 월세 하나도 안 내고 집안일이나 청소는 한쪽에서 다 하고 설거지도 한쪽에서 다 하고 예. 공과금도 한쪽에서 다 내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5대5가 안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기준으로 보면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네. 이미 그 전담에서 얘가 뭔가 좀 나를 이용하려고 하네. 좀 이기적인 마인드가 보이네. 라는 생각되는 순간 보냈어야죠. 이미 전담 때부터 싹수가 노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여기 본인 집이 아니잖아. 본인 집도 아니고 월세도 엄청나게 깎아줬지 않습니까? 봐봐. 월세랑 뭐 관리비 세금이 24만원 거저 아닙니까? 거저? 거저잖아요. 밖에 나가서 본인이 방문해봐요. 이래도 넓은 집 쓸 수 있는지. 넓은 집에다가 방세도 싸지. 공과금도 거의 뭐 안 내다시피 하지. 솔직히 말이 좋아.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구해봐요. 좁디 좁은 원룸 가가지고 방음에 시달려야 되고
월세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국가금 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 님이 엄청나게 양보해 준 거 아닙니까? JIH는 그냥 연락도 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과 연락도 하지 마요. 연락도 하지 말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JIH님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 정이. 근데 이 정이 함부로 쓰면 내복을 움켜쥡니다. 이번에 느끼셨죠? 정이라는 건 남말하면 안 됩니다. 정을 정말 줘야 될 사람은 줘야 돼요. 정을 안 줘도 되는 사람한테 정을 많이 줘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연락을 끊어버리세요. 연락도 끊으시고 카톡도 주고받지 마세요. 방 나오세요. 그냥 각자 인생 살기 내버려 두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가족들한테 잡혀 산다. 잡혀 살만 하네요. 님이 지금 앞가림 못하니까. 님이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가족들이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을 안 나서서 봐. 가족들이 이 사실을 몰랐어 봐요. 그럼 계속 살았을 거 아닙니까? 계속 놔뒀으면 그 친구는 뭐 월세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처럼 생각했겠지. 안 그래요? 가족들이 만약에 안 나서서 봐요. 이 사실을 몰랐어 봐. 가족들이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야 그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린 모르겠다. 얘기했어 봐요. 그럼 계속 이런 불편한 관계 유지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폭발했을 거 아니야. 이상한 쪽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오히려 가족들이 나서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예요. 어찌 보면 가족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들도 오죽했으면 나섰을까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사람이 착해가지고 좋게만 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만 하면 물러 터진 거죠. 자꾸 시간 끌고 차일피 미루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보니까 다짜고짜 얘기했겠죠. 아빠가 주다 보니까. 안 그래요? 가족들이 그렇게 안 줬으면 계속 하라고 얘기 안 했으면 님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참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여태까지 늘 참았으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할 말이 있는 게 왜 할 말이 있는지 아세요? 왜 할 말이 있냐 하면 이 집이 내 집은 맞는데 내 지분이 100% 들어간 집은 아니잖아요. 내 지분보다 가족들 지분이 더 많이 들어갔잖아.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집 못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집 들어가기 버거웠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집안에서 보태줬다고 하는데 꽤 많이 보태줬겠죠. 당연히. 약간 보태준 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족들이 이렇게 님한테 집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이렇게 이상한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갑질 당하라고 집을 사는데 도와준 게 아닐 텐데, 보태준 게 아닐 텐데요. 오히려 부모님이 들었을 때 좀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내미 좀 나이 먹어서 뭐 결혼하거나 좀 정착하는데 좀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준 건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디 이제 근로복지도 못한 애하고 같이 살면서 뭐 자꾸 손해 감수하면서 주객이 종고된 것 마냥 세입자가 집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가족이 좋게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러려고 우리 아들내미한테 집 사준 게 아닌데.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 선 넘은 게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JIH님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님 누구한테 아파트 산다고 막 자랑하지 마세요. 내 아파트 혼자 산다고 얘기하지 마. 제가 팁을 드릴게요. JIH님. 내 집 가지고 있다고 그냥 떠벌리지 마세요. 남들이 모르는 게 좋아. 괜히 여기저기 내 집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 괜히 똥파리 같은 사람들 꼬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혼자 사세요. 혼자 살고 혼자 간직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미 나간 사람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연락하지 말고 서로 각자 인생 가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안 좋게 끝난 거 그냥 여기서 또 연락하고 뭐 지내지 마시고요.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더 이상 이런 걸로 고생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친구끼리 절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같이 사는 거 좀 말리고 싶습니다. 같이 살다가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번진 경우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끼리 같이 살잖아요. 5대5가 절대 안 돼요. 같이 사는데 문제가 없으려면 뭐 세금이라든지 뭐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딱 5대5가 딱 돼야 돼. 5대5가 안 되더라도 한 5.5 대 4.5 아니 6 대 4 정도는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다 일방적으로 변하거든. 나중에 보면 누가 좀 힘이 세거나 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힘이 약하거나 좀 성격이 좀 순한 사람들이 참고 막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러다가 참다 안 돼가지고 일이 커져버린 경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라도 웬만하면 전 동거하는 거 비춥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괜히 친구 사이 갈라집니다. 아무튼 오늘 고민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